사이다 무비튼.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왕재숙과 졸업 후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다. 나는 고향에서 취직했고 왕재숙은 서울에서 전문 아카데미에 진학,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만나러 서울에 갔다.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3월 갑자기 여친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왕재숙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연락이었고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할 거라면서 딱 그 얘기만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이미 방을 뺀 상태였다. 왕재숙 본가에 가고 싶어도 어디인지 몰랐고 왕재숙 친구들 연락처도 전혀 몰랐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다. 나는 충격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결국 회사에서 쓰러졌고 긴급 입원하게 됐다. 한 달 사이에 살이 20kg나 빠졌다. 담당 의사의 권유로 정신과 심리치료도 받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면서 왕재숙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고딩 동아리 졸업생 모임에 갔다가 왕재숙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 후배의 여친이 왕재숙과 같은 동아리였고 그쪽 루트를 통해 왕재숙 소식을 들은 게 있다고 했다. 게다가 왕재숙은 나와 헤어진 이유를 거짓말로 꾸며서 주변에 퍼뜨렸고 내가 인간 말종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 내용이 말도 안 되게 심각해서 내가 혹시 악몽을 꾸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고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감이 오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시작은 장거리 연애 시작 초기 내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내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평일에도 왕재숙 아파트에 찾아와서 빈둥거렸는데 견디다 못한 왕재숙이 헤어지자고 하자 내가 스토커로 변했다. 어찌어찌 해서 왕재숙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헤어졌다는 게 결말이었다. 그게 내 얘기라니 너무 저세상 스토리라 멘붕이 왔다. 나는 여친이 죽었다는 전화 한 통 때문에 정신적으로 죽다 살아났는데 평일에 회사를 결근한 적도 없고 폭력의 폭자도 모르는 내가 여친을 때리는 스토커였다니 누가 이런 중상묘락을 퍼뜨린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최대한 해명을 했다. 처음엔 동아리 후배들이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20kg나 살이 빠졌던 사진을 보여주고 친구들이 내 말을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병원 이력까지 보여주자 그제야 내 말을 믿기 시작했다. 후배들도 뭐가 사실인지 의문을 갖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 후 후배의 도움으로 발언의 당사자인 후배의 여친을 직접 만났다. 이미 후배한테서 대략적인 얘기는 들은 것 같았는데 후배 여친은 여전히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최종 무기인 왕재숙과의 추억 폴더를 꺼내기로 했다. 남한테 보이기 민망한 달달 메시지도 몇 개 공개하자 후배 여친도 마음이 흔들렸는지 나한테 내막을 얘기해줬다. 대체적으로 동아리 모임에서 들은 얘기와 일치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이 있고 현재 임신 중이라는. 내가 후배 여친을 만난 이유는 왕재숙이 진짜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려고 한 거였는데 추억의 폴더를 다시 읽다가 생각난 게 있었다. 왕재숙은 서울에 간 후 생활비며 학비를 스스로 알바를 해서 충당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면서 나한테 울면서 말했었다. 주말에는 내가 만나러 가는 바람에 왕재숙이 알바를 할 수 없다고 하길래 왕재숙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줬던 게 생각났다. 그 돈을 다 합치면 800만 원 정도가 됐다. 돈 빌려준 건 새카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았다. 왕재숙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는 전화 한 통으로 차인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후배 여친에게 부탁했다. 왕재숙은 현재 남편과 시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후배 여친이 집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10월 어느 날 후배 여친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친구 한 명과 같이 찾아 나섰다.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올 것을 친구와 약속하고 직진.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상 좋은 중년 부인이 나왔다. 왕재숙의 시어머니란 걸 금세 느낌으로 알았다. 중년 부인은 우리가 누군지 왜 찾아왔는지 고개를 갸우뚱했고
나는 의문에 대답하듯 왕재숙에게 8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왕재숙 부모한테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물론 결혼해서 여기 산다는 말을 들었고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차분하게 얘기하자 중년 부인도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다. 그것도 왕재숙 부모가 직접 죽었다고 했다는 부분에 그 표정이 변하더니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했다. 우리는 거실로 안내됐고 앉아서 잠시 기다리자 왕재숙이 차 드세요 라며 거실로 들어왔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기겁했다. 네가 어떻게 여길... 나를 모른다고는 안 하길래 넌 진짜 최악이야 라고 웃으며 한마디 한 후 중년 부인한테 사실을 말씀드렸다. 실은 왕재숙과 저는 올해 3월까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왕재숙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충격받았고 살이 20kg나 빠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상생활도 불가능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힘을 내고 있었는데 왕재숙이 살아있고 결혼해서 임신 중이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라고 하자 왕재숙은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자 중년 부인이 넌 조용히 해라 라고 한마디로 제지하더니 내 얘기를 더 들을 자세를 취했다. 나는 사망 소식이 다가 아니라 왕재숙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데이트 폭력범으로 매도해서 인간 말종으로 낙인 찍히는 바람에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다시 신뢰를 쌓느라 힘들었다고 하자 왕재숙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대조적으로 중년 부인은 벌겋게 상기됐다. 끝으로 나는 왕재숙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다. 다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내 신용을 잃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년 부인은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했다. 옆에 있던 왕재숙은 입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자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다. 내 얘기를 마친 후 이런 사실을 왕재숙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봤다. 중년 부인은 매서운 눈으로 왕재숙을 노려보면서 그럴 리가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고 왕재숙은 입을 꾹 다물었다. 이 정도면 왕재숙한테 충분한 벌이 된 것 같고 중년 부인이 자기가 책임지고 위자료를 내게 하겠다고 하셔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실제로 장기간 병원에 다녔기 때문에 내가 빌려준 돈까지 합치면 타당한 금액이라고 본다. 얘기를 마친 후 나와 친구는 왕재숙 시댁에서 나왔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왕재숙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 왜 왔어? 내가 잘 사는 게 싫어? 나 행복한 꼴 보는 게 그렇게 싫냐고.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위자료를 내? 내 상황 파악이 안 돼? 무슨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 라고 한바탕 열을 내고 끊었는데 그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서 중년 부인한테 보내드렸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위자료를 500만 원 더 추가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변호사의 사인이 들어간 정식 서류를 보내자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얼마 후 내가 2번에 걸쳐 요구한 금액의 위자료가 내 통장에 입금됐는데 왕재숙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다는 후문을 전해들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다. 우선 모든 진실이 남편한테도 알려졌고 남편은 화가 나서 왕재숙한테 책임 추궁과 함께 이혼을 요구. 왕재숙은 뱃속에 애가 있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며 절대 안 된다고 버텼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이혼 결정. 아이를 출산한 후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나한테 준 위자료는 왕재숙 친정 부모가 냈다고 하는데 왕재숙 친정 부모는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집안도 좋은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야 자기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에 이 일을 총괄기획한 왕재숙 계획에 숟가락을 얹었다가 폭망하게 됐다. 게다가 왕재숙은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받았다. 집에서 쫓겨나고 아이도 못 보고 잠시 누렸던 부유한 생활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허름한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 살면서 위자료를 갚기 위해 분투 중이라고 한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닐지어다. 한편 진실이 다 밝혀지자
고향 후배며 친구들이 왕재숙을 손절.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